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 개념을 넓히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값인데 만약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요. 지난달 바로 이 민법 781조 제1항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선언 이설아 공동대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민법 제781조 1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이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이 원칙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은 따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은 어때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은 이제 결혼을 할 때 합의하에 같은 성으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남편의 성을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성을 만들어서 바꾸기도 하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자녀의 성은 아빠의 성으로, 한 자녀의 성은 엄마의 성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외국도 아버지 성을 따르고 그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해 오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부부가 합의하에 어떤 성을 따를지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부의 성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그냥 혼인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를 했을 때는 협의서를 이제 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검색 같은 것들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라고 이전에 호주제가 있었던 시절의 자녀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게 조금 부당하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권고를 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오늘도 다시 권고를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사회적인 권고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협의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압력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헌법소원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설아 대표님은 남편과 함께 결혼자금까지 털어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이 아이를 낳으면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따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이제 제 성을 물려주고 싶다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발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당연스럽게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피해를 입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인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엄마 성을 따르는데 같이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제의했고 남편도 흔쾌히 여기에 받아들여줬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사실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 또 변호인을 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나 좀 복잡할 텐데. 네. 이 마음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많은 점들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헌법소원을 자주 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껴갖고서는 아예 사건 접수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변호인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시는 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의의를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나서 주셔가지고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사회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혼에서도 여기 뜻을 찾아서 하는 것이 멋있다고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필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런 반응은 이제 사실 주변에는 크게 없었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어디까지 네.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됐습니까? 지금 이제 지정진 재판부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를 해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전원재판부로 갔어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안으로 이제 다시 심사가 넘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이게 헌법 불합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헌재 사건 심리하고 별도로 국회 계류 중인 부성주의 폐지 법안 통과 여론전도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이제 지금 이은주 의원도 발의했었고, 지금은 이제 정춘숙 의원이랑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제 부성 우선주의 폐지 법안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헌법 소원이 되기 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서는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부성주의 원칙이 좀 부당하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여성가족부가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아닌 자녀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지금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특히나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연예인 사유리 씨와 같이 이제 미혼모가 이제 독자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면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인정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가부 계획안에 지금 이제 방송에 사유리 씨 얘기도 하셨지만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본격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게 논의하겠다는 미래의 얘기여서 지금 어떻게 네.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변화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상이 없어서 그런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부성 우선주의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부 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법안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발의는 되지만 계류되고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혈연 혼인 중심의 법을 고쳐서 비혼 동거도 가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 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서 이제 비혼 출산이나 성과 관련돼 있는 어느 부모의 성을 따르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미혼 자녀가 있는 정상적인 이제 정상 가정이라고 하죠. 이런 정상 가정성을 강요를 하는 이제 맥락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남자가 대를 잇는다는 부성 우선주의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은 지원책에서 배제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 폭력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정상 가족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제 법률에서 이런 시선을 고쳐갖고서는 현재 존재하는 가족들을 모두 우리가 포용을 한다면은 가족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이제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프랑스의 네. 경우에도 비혼 동거를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출산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혼 동거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도 함께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일반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거. 똑같이까지는 몰라도 예. 지금의 가정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제 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가족 동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가지고서는 지원 풀에 하나로 넣는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점들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혼인관 그리고 가족제도 해체 이런 게 가속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한편으로는 귀담아 듣고 계시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만큼 이제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데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서 서로 인정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물론 네. 우리 사회 포용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유리 씨의 경우에도 이제 여태까지의 미혼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사유리 씨가 이제 자신이 미혼모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다음에는 지지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옆에 바로 그런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많이 알리다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이 뭐냐 이렇게 정치권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성평등 문제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젠더 갈등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를 하자는 것이 남자의 성을 따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남녀 합의로 결정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갈등을 조장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성대결을 조장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대결을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대결을 원한다고요, 오히려? 네네. 이제 20대 남성이나 20대 여성의 표심이 크게 갈렸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이제 젠더 갈등 때문에 가족 문제나 이런 거,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심이 갈렸다고 해석을 한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도 지금 20대신가요? 네, 저도 94년생입니다. 20대 표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20대 여성의 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군 복무에서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성별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남녀 갈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제 20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대의 목소리를 지금 정치권이 오히려 국회에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족 형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자녀 둘, 셋, 아빠, 엄마 이렇게 5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형태였다가 지금 또 3인 가구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3인 가구도 지금 전체 가구 가운데 한 29%, 30% 같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족 형태가 계속 이렇게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것과도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4인 가족, 그 4인 가족의 형태도 사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우리가 대가족의 형태를 띠자가 4인 가족으로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편화돼서 1인 가구들도 등장을 하고, 이제 뭐 위원부, 위원모로 이제 나뉘는 2인 가구들, 이런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거나 좀 이제 다른 형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가족 형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형태의 가족들도 있다.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시민선언 이설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y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I fall in love too terribly hard for love to ever last. My heart should be well schooled, 'cause I've been fooled in the past, but still I fall in love s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KBS 58분 날씨. 밤사이 곳곳에 비가 온 뒤 전국적으로